ladies out there. 그런 데 살면 좋겠지?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는. 한 일주일 좋겠지? 아유, 이제 석진 씨하고 윤기 씨. 아유 우리 자기들. 우리 진작이님, 김박이님. 안녕하십니까. 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 진 김석진 씨와 우리 슈가 민 윤기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존재로도 빛나는 너 그 곁을 나 지켜도 한지 원하신 너 In this world 나의 바람대로 높게 날고 있는 순간 저 내려쬐는 빛에 더 커진 그림자 Please don't let me shine Don't let me down 저는 휴가는 민윤기 하니까 상당히 저 사람 잘 못 듣죠. 그죠, 그죠. 본명을 들을 일이 잘 없고. 아니 본인도 좀 본인 이름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니까 좀 약간 어때요? 아니 또 가족들은 또 본명을 쓰거든요. 아 집에서요? 네, 그러니까 저보고 슈가라고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집에서. 근데 보통 이렇게 그쵸, 그쵸. 유명해지면 집에서도 그렇게 슈가야. 그래요? 슈가야 이렇게 안 불러요? 아, 윤기라고 하려네. 아니 사실 그 이제 두 사람은 실제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친형 한 명 있어요. 아 형님이 저 막내예요, 있으시죠. 제가. 아 막내요. 저도 친형 한 명 있습니다. 아 두 분 다 형님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네. 아니 좀 그 어떻습니까? 형제 간의 관계라는 게 많이 또 뭐 혼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 그쵸.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저를 막 구박하고. 몇 살 차이래요? 2살 차이입니다. 아, 전 4살 차이라서 네. 전 더 안 좋았어요. 전 4살 차이라서 좋았다고 하는 줄 알고. 안 좋았어요. 어릴 때는. 아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형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아이고 석진님 아이고 제가 석진님 덕에 이러면서 아 그렇게 그래요? 윤기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뭐 가족의 빛과 희망이 돼서 네. 뭐 딱히 터치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제 다른 분들께도 그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어떻게 좀 빅히트에 좀 들어가게 됐는지 석진 씨는 어떻게 캐스팅이 된 겁니까? 저는 20살 때 그 학교를 출근이래 등교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를 등교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내리는 딱 그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이 멀리서 봐도 잘 생겼잖아요. 사실 그건 맞아요. 맞아. 사실 네, 그건 맞죠, 맞아. 맞죠. 캐스팅 팀이 갑자기 저 버스 내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내리는 쪽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붙잡고 와, 전 태어나서 당신 같은 얼굴 처음 봤다고. 아 진짜? 네. 아 제발 저희 회사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시원시원하다. 이런 거 아니었어. 아 토크가 시원해. 방송이잖아. 방송이니까 살짝 좋아 업그레이드 좋아. 하는 거지. 아 좋아 좋아. 아 제발 저희 회사에 오디션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회사에 이분이 대표님으로 계시는데 아마 그분이 당신의 얼굴을 보면 아주 눈이 번쩍 뜨일 거다. 진짜. 야. 그러면서 오디션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석진 씨는 그럼 그 전까지 연예인의 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또 영화과. 배우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네네네. 아. 아까부터 눈 마주치는데 되게 부담스러우셔. 아니 그냥 아까부터 아니, 석진 씨가 눈 마주치는 거 좀 부끄러워한다 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눈을 잘 못 마주쳐가지고. 아니, 세영이 눈이 그윽하세요. 아 그래요? 저는 사람 눈 잘 못 마주쳐요. 서로 못 봐요 저희. 그래요? 왜 근데 약간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오늘 BTS 우리 그 7분하고 다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자. 야 각자가 다 다르다. 아 그래서 이렇게 팀이 이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싶었는데 데뷔 초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어. 진짜 왜냐면 그 남자 7명이 모였으면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또 뭐 사소한 걸로 또 싸울 수도 있고 한데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형제 같아요. 그냥. 맞아요. 후배들이 가끔씩 막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막 뭐 이렇게 음. 사이가 좋을 수 있나요? 많이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고 화해를 하면 사실 거의 그럼 되죠.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제 싸우고 화해를 안 하니까. 싸운 채로 그냥 있으니까 항상 문제들이 문제가 생겨요. 되죠. 저희 근데 싸우면 그날 다 풀었어요. 아, 뭐 그거 참 24시간에 잘한 풀어야 거예요. 된다라는 저희 룰이 있었어요. 네네.
윤기 씨는 어떻게 좀 캐스팅이 된 겁니까? 저는 그 오디션이 있었어요. 회사 오디션이 있었는데 아. 그때 이제 부분이 이제 랩 부분이랑 이제 작곡 부분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두 개를 다 지원을 해가지고 원래는 작곡가가 되는 게 아,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와서 약간 겸하면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18살 때 올라왔구나. 18살 때. 다들 공통적으로 좀 여쭤봤어요. 좀 그 연습생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느냐. 저 지민 씨는 그 입구에 빽빽하게 부엌까지 거의 닿을 듯한 뭐 신발의 그 행렬. 아 맞지. 뭐 그리고 뭐 윤기 씨는 좀 떠오르는 그 왜 그 당시에 저는 그 회사에 거쳐간 연습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3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한 11명이 한 방에서 자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11명 어떻게 자지 근데? 그거 어떻게 자는지 지금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2층 침대 이렇게 세 개도요? 3개에다가 나머지 바닥에.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야. 막 옷을 한번 빨래를 하고 나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잊어버리게 돼. 아니 그 윤기 씨는 그 연습생 당시에 알바를 좀 많이 했다 그래요. 알바 했죠. 네. 어떤 알바들을 좀 했나요, 윤기 씨? 편의점 알바 해보고 배달 알바 해보고 그다음 미디 레슨 이제 작곡 레슨 작곡 레슨. 해보고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알바를 했을 때 20살 때 알바를 했을 때는 저희가 팀이 약간 좀 와해되기 직전이었었어요. 회사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할 돈도 거의 없고 약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데뷔를 할 수 있을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가지고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배달하다가 이제 비길이었는데 그때 어깨가 빠졌었죠. 그래서 인대가 찢어졌었고 그 상태로 그냥 주사 맞아가면서 한 8년으로 활동하니까 이제 뭐 팔이 안 들어지는 지경까지 와가지고 수술하게 됐죠. 사실 BTS는 정말 매년 새로운 기록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그만큼의 또 부담도 또 따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크죠, 엄청 크죠. 네, 윤기 씨는 좀 어떠세요? 그 본인이 바라지 않은 게 이루어지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저는 가수 인생이 이제 마감될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특히 아이돌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도 하고 이제 음악 방송 1위 그리고 뭐 단독 콘서트 정도 하면 저의 그 가수 인생은 끝나고 이제 프로듀서의 인생이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었는데 근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네. 아, 그러니까 내 예상이 없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빌보드를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상시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예를 들면 선배님들이 계시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쵸, 됩니까? 그쵸, 맞아.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마음가짐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약간 앞이 좀 깜깜한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대를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 그날이 제일 떨렸었어요. 언제요? 진짜 손이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AMA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단독 무대를 할 때. 네, DNA라는 곡으로 했었을 텐데 Make some noise for BTS. 진짜 잘 안 떨거든요 무대에서. 근데 그날은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날 호텔 들어가서 울었어요. 진짜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 오히려 이건 내가 네. 원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걸 원치 않았었다. 그래서. 또 이제 처음 겪어보는 근데 거니까. 그게 또 시작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거기서 한 번 가고 안 간다고는 또 생각이 안 드니까 되게 많이 무서웠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바닥이 보여야지 이렇게 비행기에서도 바닥 보이면 그냥 날고 있다라고 생각이 딱 드는데 하늘 위로 구름 사이에 있으면 이게 날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이게 여기까지 하는 게 우리가 정말 바래왔던 것들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했었죠. I wanna be left. So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처음입니다. 빌보드 200에서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최초로 2개의 1위 앨범을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두려워 너가 나는 게는 무섭지 아무도 말 안 해줬잖아 여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말여 나의 도약은 추락이 될 수 있단 걸 이제 알겠어 때론 도망이 타선이란 걸 이 거대한 에드블런을 띄워놓고 같이 타 있는데 이 김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요. 성층권 뭐 저기 10권까지 올라가 우주까지 가는 상황이라 무섭거든요. 무섭잖아요. 에드블런을 탈 때는 내가 우주까지 갈 줄 몰랐거든요. 대기권에서 좀 뜨다가 이렇게 연착륙 할 줄 알았죠. 맨날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뭔가 자꾸 업적이 생기고 하니까 부담되고 본인들 스스로가 보면 죄스럽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올해의 가수상 수상자는 BTS! 정말 이 상이 되게 올해 초가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가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근데 다시 마음을 정말 다잡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서 그 해체에 대한 고민을 아, 네. 아, 그거 얘기하고 애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 그때 당시에 저희 되게 힘들었었고 그때의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를 잘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행이다. 뭐 그랬었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치 저희는 그냥 저희 할 일을 되게 열심히 한 것뿐인데 막 국가에 뭐 이바지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네, 사실 네. 저희가 뭔가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그냥 계속해서 그랬던 건데 좀 무섭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회사에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심으로 좀 쉬던지 아니면 진짜 조금 멈춰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들을 저희가 회사에 좀 했었었죠. 2018년쯤에. 맞죠. 그래서 한 달 휴가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거의 데뷔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쉬어봤던 것 같아요. 한 달을. 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 많이 리프레시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한 달 정도를 쉬면 또 공연하고 싶어져요. 이제 그 소중함을 알게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그룹으로 자리 잡은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한국 가요사의 새 역사를 썼는데요.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초입니다. 또다시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가사 대부분이 한국말인데도 1위를 차지해 더 놀랍습니다. 1위 때도 많이 불렀어요. 1위 때는 좋아서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온전히 좀 즐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쯤 되니까 이제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좀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참 정말. 아니 그 윤기 씨가 네. 추락은 우리 아까 좀 얘기했어요. 예, 저기서도 우리 그 추락은 두려우나 착륙은 두렵지 않다. 아, 명언이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말하는 전성기가 지나와서 이제 본인이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베뉴에서 공연을 못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할 바에야 그냥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게 훨씬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어릴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잘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냥 계속 무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원래 막 5만 명 사이즈에서 하다가 갑자기 10,000명으로 가고 5,000명으로 가고 2,000명으로 가고 이러면 너무 우리들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한 저희들의 그
착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 우리 윤기 씨의 별명이 우리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 민스트라다무스라고. 네. 이게 뭐 올림픽 주경기장 콘서트, 대상, 스타디움 공연, 그래미 공연까지 뭐 말한 것들이 실제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게 생긴 별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말했던 것들은 다 될 것 같았었어요. 다 이제 확률이 보이고 현실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막 엄청난 뭐 예견을 하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다. 어쨌든 진짜 내가 될 것 같았었어요. 그럼 앞으로의 좀 뭐 그런 것을 하나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좀 가능할까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래미를 저희가 이제 수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뭐 당장 뭐 내년 뭐 내후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수 활동을 오래 하고 싶은데 그 안에는 그래미도 받고 싶죠. 네, 받고 싶죠. 어려운 건 알지만 이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요. 이거 뭐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얘기를 좀 오프닝 때부터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있어서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진짜. 이 사실 아카데미상에 네. 예를 들면 우리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그렇죠. 또 지금 미나리. 윤여정 선생님. 윤여정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거 어떻게 글쎄요. 이거 어떻게 그게 진짜 글쎄요. 가끔 좀 신기하긴 하네요. 아니 진짜. 좋습니다. 우리 저 공통 질문 한번 좀 들어볼까요?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네. 그 첫 문장은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쩔었다. 쩔었다. 좋다. 나 좀. 깔끔하다. 석진이 재밌네. 재밌어요. 석진이 재밌어. 이거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죠. 저희 노래 중에 쩔어라는 노래가 있기도 하고. 맞아요. 짜라. 네. 아유 노자랄. 노래 잘 안다죠? 맞죠. 맞죠. 쩔어 좋아요, 쩔어. 오늘 많이 배운 거예요. 짜세권과 노자랄. 좋다. 재밌네요. 우리 저기 슈가 윤기 씨는? 네. 나 뭐 했지? 나는 열심히 살았다? 아. 열심히 살았다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열심히 살았다. 이 영상이 어떻게 좀 탄생을 한 겁니까 이게?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일인데요. 교내 합창 대회를 했어요. 네네. 근데 합창 대회였는데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구도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맞아. 구도잖아요. 그게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를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2층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방탄 노래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암이거든요. 그래요? 네. 암이거든요. 1층에 있던 친구가 정연아 방탄 노래 나온다. 정연아 내려와 이랬거든요. 바로 방탄 노래 오케이. 그리고 친구가 내려와 오케이.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들어간 거죠 그냥. 바로 바로 들어가더라도 저 춤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암이니까 영상을 그냥 계속 본 거예요. 자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방탄 영상만. 유일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 누워서 그냥. 힘드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안. 바로 네, 그냥. 바로 그냥. 야. 원래 그 춤을 좀 추셨어요? 배우시거나? 아니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댄스 학원을 다녔다? 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야. 흥나면 그냥 추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현 씨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앞서서 뭐 고민들을 말하긴 했지만 저는 인생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길게 보면 그런 순간순간 다 장애물을 겪으면서 제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긴 흐름인 거잖아요. 그 흐름 속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저는 춤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뭐 고민이 있지만 즐겁다. 괜찮아요? 괜찮다. 그럼 됐네. 좋다. 그럼 됐어요. 그런 고민들을 난 우리 BTS의 춤으로. 그렇죠. 예.